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주학급 세우기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된 영선초교사 유효준입니다. 오늘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어요. 이 단어들을 이루는 민주학급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고민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학급 경영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학급 경영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10가지 방법을 3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급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학급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민주적인 문화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내 삶으로 확장해 나가는 학생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8가지 내용을 먼저 살피고 오늘 남은 2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요? 가장 먼저는 인사라고 했죠. 우리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야지 그 반가움이 수업 시간에도 혹은 마칠 때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대면대면한데 아침에 왔을 땐 대면대면한데 수업이 잘 이루어질까요? 점심시간에 그렇게 반갑게 사이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와 그때 작은 스킨십, 즉 하이파이브 정도 해주면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점검하고 서로를 챙기는 자석제도 기억나시나요? 자기가 스스로 등교했음을 알리고 또 1일 1발표를 참여했음을 알리고 그리고 또 1인 인력으로 스스로 우리 학급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우리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요 3가지를 하는 것을 자석제도로 내가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또 하지 않은 친구들을 서로 챙겨주는 제도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침 시간에 짧은 글쓰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혹은 개선하고 싶은 점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 삶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서 짧은 글을 쓰고 그리고 이것을 4번 생각 나누기 대화로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애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참여와 소통의 방법이었고요. 이러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해나가는 방법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학급회의였죠. 학급회의로 전체 학생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그 생각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학급회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큰 친구 혹은 말을 잘하는 친구들만 학급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급회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하는데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학급회의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은 설문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하면서 애들이 진정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또 학급회의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선생님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해. 이때 아이들의 자유로운 응답을 위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저는 시험처럼 거리를 띄우고 그리고 또 서로의 것을 보지 않게 해서 설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의 설문지를 통해서 속마음을 읽어준다면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학급을 경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모둠을 구성하기예요. 이 설문지 중 한 개의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있는 모둠에 모둠장이 되었으면 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적힌 친구들을 모아서 모둠장을 먼저 시켜요. 아이들이 원하는 모둠장이 먼저 뽑히고 나면 그 모둠장과 저의 대화를 통해서 같이 모둠 구성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스스로 뽑은 모둠장이 모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뽑아놓은 모둠 구성보다는 아이들의 의사결정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오래오래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일정 부분 보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때 저는 여기 나오는 사탕이나 초콜릿처럼 작은 간식들로 보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놀이 시간을 충분히 또 자유롭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간식과 놀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민주적인 대화와 협력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8가지 학급 경영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남은 2가지를 한번 살펴볼 시간이죠. 네, 학급 경영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민주적 문화 실천과 내 삶으로의 확장을 위한 방법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선생님의 주도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학급의 시스템을 만들었는 것이 우선되었다면 지금은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죠. 스스로 실천해보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실천 과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활동해 볼 수 있는 것으로 2가지를 고려했습니다. 9번은 모두가 임원 1일 회장 되기고요. 10번은 민주 시민을 위한 북카페 즐기기입니다. 네, 그러면 9번 모두가 임원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모두가 임원 1일 회장 되기. 선생님들도 어쩌면은 초등학생 때 학생 임원 혹은 전교 임원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에도 여전히 초등학교에는 학생 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선생님으로서 학급 경영을 하다 보면은 가끔 어려운 때가 발생해요. 언제냐면 바로 임원 선거 때죠. 임원 선거 때. 제가 6학년 담임이거든요. 그런데 6학년 담임쯤 돼서 1학기 우리 반 회장, 부회장을 뽑거나 2학기 회장, 부회장을 뽑으려고 하면은 선뜻 내가 회장, 부회장이 되겠어 하는 친구가 적어요. 거의 없답니다. 저학년인 2학년, 3학년 때는 내가 회장 할래요, 부회장 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올수록 적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래? 왜 안 나와? 선생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참 누구든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힘들다라고 해요. 회장하면 힘들어요. 부회장하면 힘들어요. 회장과 부회장으로서의 권리보다 책임이 크다는 거죠.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반에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나서도 우리 모두가 임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반의 주인인 거죠. 우리 반의 회장만이 우리 반의 주인이 아니고 부회장만이 주인이 아니고 또 선생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직접 그 주인된 활동,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1일 회장을 선정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매일 한 명씩 회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선출된 회장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일일 회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은 회장이 2명이에요. 상시로 회장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역할을 함께 해주는 일일 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일일 회장이 훨씬 더 많이 할 일이 생기고 또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 일일 회장 체크리스트라고 만들었는데요. 일일 회장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적어놨죠. 일일 회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 반의 주인으로서 우선 학교에 등교하면은 이것들을 해야 돼요. 모든 창문이 열렸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매일 하나요? 1년 365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오늘 환기를 안 해뒀어? 문을 열지 않았니? 우리 반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환기하자라는 말을 한두 번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선생님이 매일 열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만이 우리 반의 주인일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솔선수범하면서 선생님이 희생과 봉사로 모든 학급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가 우리 반의 주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살펴본 바를 직접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애들이 민주적인 시민 역량을 키워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일일 회장을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에 오면은 등교하면은 4가지 일을 해요. 우선 우리 반의 창문이 잘 열려 있는지,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붙인 아침 등교 자석이 잘 붙어져 있는지, 그리고 안 붙인 친구에게는 얼른 등교 자석을 붙여라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붙인 자석을 살피면서 아직 등교하지 않은 친구를 살펴보고 또 선생님에게 얘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유급식을 1교시 마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유를 먹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 상황이 생겨요. 지금 바로 우유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유를 가져가거나 할 때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유를 먹고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유를 흘리는 경우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생기는 우유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급식을 할 때 안내도 하고 그리고 잘 정리됐는지 이렇게 확인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전 발표에 이렇게 자석을 잘 붙였는지 등교 자석이 발표 자석으로 잘 옮겨갔는지를 또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역할은 이제 방과 후에 애들이 집에 가기 전에 1인 인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1번부터 23번까지 있었어요. 우리 반이.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친구들의 이름 옆에 있는 담당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줘요. 그러면은 잘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나 체크표를 해주면 되겠죠. 네, 앞에서 하고 나서 동그라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들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는 애들이 1인 인력에 자석을 잘 붙여놓고 나 다 했다고 붙여놓고 갔는지까지도 친구들을 챙겨줘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늘 발표를 못했거나 1인 인력을 못했거나 지각이나 준비물을 못 가져온 경우에 봉사활동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도 같이 살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 뒷문과 창문을 하교하기 전에 잠그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회장, 부회장 혹은 선생님이 함께 살펴야 할 일을 일일 회장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우리 반의 책임자가 되는 역할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1번부터 23번까지 모든 학생들이 매일매일 번갈아 하다 보면은 1일 회장을 우리 반에 지내면서 1년 동안 한 10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10번에 내가 스스로 책임자가 되어서 우리 반을 살피는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애들은 많은 성장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깜빡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우리 반을 큰 눈으로 살피고 또 애들을 챙겨주고 서로 그러면서 애들에게도 너 1일 회장이구나 하면서 인정도 받고 자연스러운 역할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애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들이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큰 약속이 된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10번째 민주 시민을 위한 북카페 즐기기 활동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주 1회 1시간씩 독서 시간을 줘요. 자유 독서 시간을 준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잖아요. 즉 어떤 수업 시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독서 시간을 자유롭게 줘도 되나요? 라고 의문을 던지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독서 시간을 주면 되겠죠? 우선 가장 큰 부분은 국어 시간을 활용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국어 교과서에 독서 단원이 있거든요. 독서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 단원 자체에 한 단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8시간 정도를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독서 단원 외에 시간 확보가 더 필요하다면은 문학 단원을 활용한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독서 활동으로 도대체 어떤 것을 제시하나요? 방향을 주어야지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겠죠? 저는 어떤 독서를 권장하냐 하면은 첫 번째, 위인전을 추천해요. 자신이 존경할 만한 인물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이 위인전이야말로 위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지를 살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인전을 추천해요. 또 하나의 다른 책은 뭐냐면요. 늘 실존의 인물만을 살필 필요는 없겠죠. 문학 작품을 추천해요. 국어 시간에 있는 문학 작품 내용을 이것과 연계해도 좋아요.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실존 인물이든 혹은 아니든 혹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그 인물들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을 살펴보고 또 이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물과 생각이 비슷한지 그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인전과 문학책을 애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 꼭 읽을 수 있도록 해요. 근데 단순히 읽고 끝난다면은 이러한 것이 민주 시민을 위한 북카페 즐기기가 깊숙한 심화 활동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읽고 난 뒤의 활동을 또 전개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여기 나오는 공책 보이시죠? 공책 보기 전에 우선 이렇게 컵도 한번 보셔야겠네요. 제가 북카페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애들에게 1시간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냥 이 시간만 주어지면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이 시간이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몇 개의 장치를 마련하였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애들이 이 시간에는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애들이 준비한 머그컵에 그리고 티백 하나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녹차 티백 혹은 둥글레차 같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애들 근데 이것이 집에 있을 때 애들을 즐겨 먹을까요? 아니요. 애들 집에 있을 때는 전혀 쳐다도 안 보는 것들이에요, 팁에.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 먹게 해주면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자유롭게 차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북카페라는 것을 이름 붙여주면은 애들은 이 순간 의미를 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하나 준비해서 자기의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후후 불어서 먹으면서 책을 읽는 여유를 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시간 자체가 즐거워진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번에 학급회의를 통해 마련한 장판이죠. 우리 학급에 장판을 마련해 놨더니 이렇게 자기의 책상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공간을 마련해서 책을 읽고 또 애들이 여기에 공책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장면 보이나요? 때로는 이 장판에 둥글게 모여 앉기도 해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 정상화 된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들이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또 자기 스스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독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렇다면 독후 활동이 뭐냐고요? 바로 짧은 글쓰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짧은 글쓰기. 책 내용을 소개하는 글쓰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책 내용 소개하는 글쓰기 말고 질문 만들기를 하기도 해요. 책을 읽고 그 속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혹은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짝에게 내가 읽은 책을 표지를 보여주면서 책 내용을 소개하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에 대한 질문을 또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 밝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여러 가지 위인전과 문학책을 접하고 그 속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 배경을 살피고 그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본받을 만한 여러 말과 행동을 습득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해요. 이렇게 내가 직접 겪을 수 없는 수많은 활동들을 책에서 배우는 것이죠. 네,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책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북카페 즐기기란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학급 경력 방법을 3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급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노력하는 부분이 4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또 4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민주적인 문화 실천과 내 삶으로의 확장 부분인데요.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 2가지로 이렇게 제시드렸어요. 이렇게 총 3가지 내용이지만 총 10개의 활동을 통해서 학급 경영을 해나가고 이 학급 경영을 하는 목표는 바로 우리 학급 문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학급 세우기를 위한 학급 경영의 10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네, 이렇게 3시간 동안 학급 경영의 방법 10가지를 통해서 민주학급 세우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민주학급 세우기를 했다면 다음 강의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경영의 방법이 아닌 수업 방법 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한번 키워보자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교육과정 재구성을 우선 하고 그 재구성한 내용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번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워보자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가 될 이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즉 수업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3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